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격 수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미리 오늘 할 내용 두 가지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 화는 제목을 석언여금으로 삼았는데요. 이 글은 청장관 이덕무 선생의 회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회잠. 이 잠은 한 문체 하나의 종류죠. 경계의 뜻으로 서술한 글이 잠이 되겠습니다. 회자는 원래 금음회자인데 어두울 회 이런 뜻이 있다고 지난 과에서 배웠습니다. 회참의 제목을 풀이를 해보면 어두운 곳에서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몸을 가리고 닦아서 빛내자는 그런 잠언이 회참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 회자는 지난 시에 나오는데 도광 양회라고 해봤습니다. 도광 양회. 도광 양덕이 나오는 글에 했는데 이 도자는 나오죠. 이거 통용됩니다. 가죽이 협자. 빛을 감추고 어두운 데서 기르다 이런 풀이가 되는데 자기의 어떤 재능이라든지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가르고 닦으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도광양회라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거 보겠습니다. 석언여금 도적여오 연묵침정 교사막촉 염화우충 구이외촉. 네 자씩 끊어 읽겠습니다. 네 자씩 끊어지죠. 석언여금. 석은 아낄 석자입니다. 아낄 석. 말씀은 같을력 금. 이 같을력자는 같다도 있지만 같이 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말 아끼는 것을 금과 같이 하다. 의미상으로는 아낄 석자가 생략된 것이죠. 말 아끼는 것을 금 아끼는 것 같이 하다. 생략된 것이 의미상으로. 도적여옥, 자취적자죠. 자기의 빛나는 자취 이런 것을 감추는 것을 옥과 같이 하다. 자기 빛나는 자취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를 옥과 같이 하다. 이런 말이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말 아끼기를 금과 같이 하고 자취 감추기를 옥과 같이 하라. 감출 도자죠. 이거 통용됩니다. 연묵 침정 교사 막촉. 연자는 연못 연자인데 여기서는 연못은 깊이 때문에 일반 깊다. 여기서는 깊다 뜻이 되겠습니다. 깊이 침묵하고 말 같은 거 묵직하게 말 같은 함부로 하지 않고 깊을 심자죠. 가라앉을 침정 고요할 정. 그 행동 같은 것을 가라앉혀서 아주 고요하고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교사막촉. 교자는 원래 바로잡을 교자죠. 여기서는 속일 교자가 속일교. 사는 속일사. 여기서는 사기죠. 사기. 속일사 속일기 사기. 멋마지 말라 닿을 촉자. 속이고 거짓된
이런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라. 또는 속이고 거짓된 것과 접촉하지 말아라. 허위 이런 것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 이런 거와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되죠. 면묵심정, 깊이 침묵하고 또 깊이 고요하며 행동 같은 거 여기서는 그 말 같은 거 조심하는 거고 고요할 점자는 행동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고 고요히 이렇게 응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자는 바로잡을 교자 중에서 우리가 소뿔을 바로잡다가 소를 죽인다 이런 성어가 있는데 이런 거 속담이죠. 속담. 교각 사루. 이건 바로잡을 교자입니다. 소뿔을 바로잡다가 죽일 살 소를 죽이다. 방법이나 수단이 지나쳐서 이를 그르치는 것을 교각사루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로잡을 교자인데 여기서는 속일 교자가 되겠습니다. 염화우충 거둘 염자입니다. 빛날 화자 속마음충 오래 읽고 많이 열리 촛불 촉자인데 여기서는 촛불은 빛나기 때문에 빛나다 또 됩니다. 그래서 빛날 촉 거둘 염자죠. 거둘 염 빛남을 속마음에 걷어들이면 빛나는 것 이런 것을 속마음에 걷어들이면 저절로 오래되면 밖으로 빛나는 거다. 저절로 밖으로 빛나야지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서 빛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거둘 염자는 가렴주라고 있죠.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목배에서 구하는 거. 목배 쭉 구할 거.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목배에 구하는 것을 가렴주라고 하는데 그러한 염자가 되겠죠. 이 글은 나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곳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빛내자는 그런 요지의 글이 되겠습니다. 날 아끼는 것을 항분과 같이 하고 빛나는 자취의 감추기를 목과 같이 하라. 깊이 침묵하고 깊이 아주 고요한 속임과 거짓과 사기 접촉하지 마라. 빛남을 속마음에 걷어들이면 속마음 충자 오래되면 밖으로 빛날 것이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촌음이라고 제목을 삼았는데요. 이 시는 둔촌 이집 선생이 쓴 시입니다. 둔촌 이집 선생은 고려 말에 학자죠. 신돈의 그런 폭정, 난리 이런 것을 피해서 지금 서울 강동구 지금 둔촌동 이쪽으로 응거했다고 합니다. 호가 둔촌인데요. 이 둔촌은 지금 강동구 둔촌동이라 하는데 여기 나온 이집 선생하고 둔촌동하고 관계가 밀접한 그런 곳이죠. 제목이 좀 긴데 가하, 유학, 불국사, 시지라 장하는 장남입니다. 아이였자 큰아이죠. 장남. 보통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을 남에게 부를 때 보통 가아라고 하죠. 가. 또는 뭐 돈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유학이 나오는데 노유자 배울학자가 나오는데 유학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공부하는 유학이라고 합니다. 여기 유학은 불국사에서 공부하는 거죠.
불국사에서 공부하는 장남에게 시로서 보여주다. 이런 제목인데 이 글의 요지를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상당수가 고향에서 떠나서 지금 타양 객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많죠. 이 글의 요지가 보면은 여러분들을 공부 보낸 부모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소개하겠어요. 둔촌동에 보면은 이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읽어보죠. 독서 가히 열친심 면이 자자 석초능 노의 무능 도자회 두변 세월 고침침이라. 칠원시는 두자 세자식 끊어 읽으라고 했죠. 이 시는 운자가 심, 은, 이 침자인데 이 글자가 운자가 되겠습니다. 칠원 절구가 되죠. 해보죠. 독서 가히 열친심. 독서 책을 읽는 겁니다. 공부죠. 독서는 책을 공부는 가히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만하다. 기쁠 열자 어버이 친 마음심.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만하다. 면이 자자 석초능. 면은 힘쓸 면자. 힘쓸면. 근면할 때 면자죠. 이는 너희 자. 이 자자는 부지런한 자자입니다. 자자는 부지런한 것이죠. 부지런한 모양. 석초능. 앞길석 마디촌 그누르. 초능은 짧은 시간이죠. 초능. 지난 시간에 광음, 빛광, 그누르 세월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자 하나만 썼습니다. 초능은 짧은 시간을 아껴라. 앞에 석자. 이거 중요한 말이죠. 짧은 시간을 아껴라. 초능. 짧은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너는 짧은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힘써라. 어디에? 공부에 힘써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노의 무능 도자해라. 늙을로 오조사오의 등할능. 이 도자는 한갓 다만. 회는 뉘우칠회. 늙어서 능력이 없으면 다만 단지 스스로 후회하게 돼요.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아, 내가 쓸데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뉘우치게 된다는 거죠. 두변 세월 고침침이라. 머리둘자 가장자리 변 해세 달월. 침자는 말달리 침자인데 침침은 원래 말달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빠를 침자입니다. 침침 빠르고 빠른 게 침침이 되겠어요. 머리가에 세월이 아주 괴롭도록 쓸고 괴롭도록 침침 빠르네. 머리 주변 보게 되면 머리도 빠지게 되고 흰머리가 많이 나고 해서 그 세월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머리가의 세월이 괴롭도록 빠르구나. 이런 글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에게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마음을 읊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을 여기는 얼마 전에 배웠던 주의의 권학의 글하고 통하죠. 풀이만 해본다면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금년에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1월 서울 해와 다른 세월은 가고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아 늙었구나. 이것이 누구의 허물인가?
능력 없이 늙은 거. 이게 누구의 허물인가? 이거하고도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죠. 독서 가히 열친심, 면이 자자, 석촌, 노의 무능 도자회, 두변 세월 고침침이라. 이 석촌음에 대해서 좀 더 해보죠. 석촌음은 여러 출전이 있는데 되게 소하게 좀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대우 성인 네 석촌 지어 흉 당 석분 기가 인류 황폐 황취 생무 입어시 사무문 어후 시 자기야 이 글은 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풀이해 보겠습니다. 대우성인 내 속부는 큰 우임금, 아주 훌륭하신 우임금은 성인입니다. 우임금이 성인인데도 그 짧은 시간을 아꼈어요. 그 우임금이 짧은 시간을 아껴서 정치에 몰두를 했죠. 본인의 몸 상하는 것도 모르고 정치에 몰두를 한 분이 우임금입니다. 대우 성인인데 또 이에 촌음을 아꼈습니다. 보통 중인에 이르러서는 보통 평범한 사람이죠. 무리중자. 마땅히 뭐뭐 하야 한다. 마땅히 분음을 아껴야 한다. 석분음이나 촌음이나 석분음은 유사한 의미죠. 대우 이런 큰 성인인 우임금도 촌음을 아꼈으니 중인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더욱더 분음을 아껴야 한다. 기가 인류황취 어찌 뭐뭐 할 수 있겠는가? 어찌 편안한 일자 놓을 유자 어찌 편안하게 놀고 거칠 항자 취할 취자 함부로 거칠게 취하는 것 함부로 취하는 것이죠. 함부로 취할 수가 있겠는가?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어찌 편안하게 놀고 함부로 취할 수 있겠는가? 생무 이것이 사무 문어후이면 이것은 이거다. 살아서 시대에 이로움이 없고 이로울 입자죠. 살아서 생전에 시대에 이로움이 없고 또 죽어서는 들을 문자는 들리는 문자 참 그냥 그 훌륭하다 뭐하다 들리는 건데 죽어서 후세에 들림이 없으면 죽어서 후세에 들림이 없으면 시자기야 버릴 기자죠. 이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
자기는 지난 시간에 자포자기라고 맹자에 나오는데 인의와 예의를 부정하는 자기를 함부로 하고 버리는 그 자포자기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되는 거죠. 자신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보면 이런 유명한 글이 수학에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우성인 내석천은 지어중인 당석분 지가 인류 황취 생무 이것이 사무 문우후 시 자기 아니라. 석분음 하게 되면 석처럼 하게 되면 그 대표적 우임금하고 관계되는 성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3과 선우후락을 하겠습니다. 선우후락. 근심은 먼저 하고 즐거움은 뒤에 하다.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글은 중국 북송 때 정치가이자 학자인 범중엄이 지은 악양루기 뒷부분에 나오는 널리 알려진 그런 글입니다. 악양루기는 그 범중엄의 그 친구가 그 당시 악주라고 하는 대로 악양루가 있는 그 지역이겠죠. 그 좌천돼서 왔는데 마침 악양루를 수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수리하고 나서 그 지문을 친구인 이 범중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글이 이 악양루기가 되겠습니다. 곤문진배도 나오죠. 곤문진배 나오니까 거기 앞부분 거기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오는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 묘당지 고즉 우기민 처 강호지 원즉 우기군 시진역추 퇴역우 시진역우 퇴역우 연즉 하시이 낙야 기필활 선 천하지 우이우 후 천하지 낙이 요인죠. 이 악양루기는 참고적으로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에서도 꼭 실리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보죠. 거 묘당지 고 거할 것자 묘당 묘는 사당 묘자고 당은 집당자인데 사당과 이 당은 명당의 의미입니다. 명당은 우리가 지금 좋은 땅 이런 것도 명당이 되지만 임금이 어떤 정무를 보는 것을 명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묘당하게 되면 조정의 높은 곳에 거하면 즉 뭐하면 우기민 근심우자 그 백성을 근심하고 따라 높은 데 거하서 유정자니까 백성들 근심해야 되겠죠. 처 강호지원 즉 우기군 강호의 먼 데에 처하면 벼슬에 물러나서 또 벼슬에 쫓겨나서 그 강호의 먼 데에 처한다면 또 그 임금을 근심하고 임금 생각하는 거죠. 시 진여구 이것은 나아가도 또한 근심이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백성을 근심하는 거고 물러나도 또한 근심이다. 조정에서 물러나면 또 임금을 근심하는 것이죠. 조정에서 물러나서 임금을 근심한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표인 삼인곡, 송민곡 이런 글들은 송광 선생이 벼슬길에 물러나서 임금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죠. 그렇듯이 벼슬길에 물러나서는 강호에 처하더라도 임금을 생각한다, 걱정한다 이런 것이 신하진자의 그 하나의 도리로 여겨왔었습니다. 그러함인즉 하시 이 낙야 그러하다면 하시 어느 때에 즐거워하겠는가.
야자는 하시 어느 때 말이자는 보통 시간 이런 거 뒤에 보통 전미사격입니다. 어느 때에 그러하다면 연적은 그러하다면이고 가정 접속이고 하시 다음에 이자는 시간 다음에 붙죠. 어느 때에 근심하겠는가. 기 필요할 선 천하지 우이 우하고 천하 사람들이 근심하기에 선 앞서서 그래서 근심하고 근심은 천하 사람들 먼저 하는 거죠. 나라 걱정 뭐 돈 건지는 걱정 이런 거 다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뒤에 즐거워할 것이며 여자요. 종결사로서 의문이나 감탄 이런 거 나타나죠. 이 글은 악양록이 맨 뒷부분에 나오는 글인데 널리 회자된 이런 글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의 어떤 자세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선 천하지 우이 후 천하지 락이 락. 이 부분이 특히 늘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 묘당지 고 즉 우기민 처 강우지 원 즉 우기군 시 진여구 퇴여구 연즉 하시이 낙약 기 필활 선 천하지 우이 후 천하지 락이 낙여이죠. 그 다음에 시식과 하겠습니다. 시식과 수의 방외라고 제목을 삼았는데 의를 지켜서 밖을 바르게 하다 이런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근사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근사록 읽어보겠습니다. 군자 주경이 집기내 수의 방기외 경립이 내지 의형이 외방 의형어회 비제외야 경의 길이 덕기성의 불기대의 대의 덕불고야 무소용이 부주 무소치의 분리 숙위 의호인자. 여기는 이제 보면 경과 공경 안으로 공경하고 밖으로는 의하고 하면 덕이 저절로 이렇게 쌓여서 유롭지 않다. 또 덕은 두루 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자가 주경이 지키네 경을 주로 해서 주인주자 경을 주로 해서 경을 지켜서 이 소리입니다. 써있자는 뭐뭐하여서 접속 지키네 그 안을 바르게 하고 안에 경을 쌓으면 아니 발을 곧게 하고 곧아지겠죠. 수의 방기외 의를 지켜서 그 밖을 방정하게 한다. 삐뚤어짐 없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의를 지키게 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방정해 보인다는 것이 되겠어요. 삐뚤어지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경립이 내 집. 공경이 쓰면은 이때 말일자를 뭐하면 가정으로 쓴 접수입니다. 공경이 쓰면은 안이 곧아지고 의형이 왜 방이라. 이 형자는 모양 이런 형자인데 여기서는 나타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의가 나타나면 밖이 아주 방정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의가 나타나면 밖이 방정합니다. 의형어에 의는 밖에 나타나는 것이지 의는 밖에 나타나는 것이지 비제외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밖에 어디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의 기립. 경과 의가 이미 서면 경과 의가 안에도 경 밖으로 의가 이미 서면 그 덕은 아주 성대집니다. 성할 성자. 경과 의를 음에 지니고 있으면 겉으로 드러난 덕이 성해진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불기 대의 대의 기약할 기자죠. 그 큼을 기약하지 않아도 커지고 그 큼을 기약하지 않아도 커진다. 커지니 덕불고야라. 덕은 외롭지 아니하는 것이다. 덕불고는 그 논에는 덕불고 필요리 나오죠. 덕은 이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불고 필기는 논에 나와 보이고 있습니다. 부소용이 부주, 두루주자입니다. 씀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며 덕은 어디에 다 쓰인다는 것이죠. 또 베풀매, 베풀시자입니다. 베풀매 이롭지 아니함이 없으니 덕을 베풀면 다 어느 곳에 다 이롭게 되겠죠. 숙, 위, 의호인저. 누구 숙자, 의는 의심할 의자. 누가 의심하게 되겠는가? 누가 의심하겠는가? 덕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죠. 경을 안에다 하고 밖으로 의, 그러면 덕이 생겨난다. 이런 내용의 글이 되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군자 주경이 직기네. 써있자는 접속이지만 군자는 경을 주로 하여서 그 안을 걷게 하고 수의 방기회 경립이 내집 의형이 외방 의형어회 비제외야 경의 기립 기덕성의 불기대의 대의 덕불고야 무소용이 부주 무소치이 분리 무소시이 분리 베푸시자죠. 숙위 우호인죠. 그 외로울 고자가 있는데 조금 얘기해 보면 외로울 고자는 우위 과자고 이 일단 부수가 아들자로 되어 있을 건데 이제는 외로울 혈자죠. 혈 단신. 아들자자는 아들이 있으면 몸통, 손 이렇게 본뜬 글자이죠. 생형 문자인데 외로울 혈자는 손 하나가 없어요. 그냥 외롭잖아요. 그래서 된 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를 그 상형 문자에서도 그 생체 상형이라고 해서 어떤 몸을 이제 생략해서 생체 상형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쉽게 예를 들어보면 문문자가 있으면 문을 하나 잘라내면 이것만 하면 문호자죠. 생체 상형이라고 하죠. 나무목이 있어요. 이만큼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르면 조각편이 되죠. 조각편. 이런 글자들이 글자를 이렇게 생략해서 만든 상형이라고 합니다. 또 새조자 상형 문자죠. 새 모양은 본 상형 문자인데 여기에 눈 하나가 없어요. 눈 하나 빼버렸죠. 까마귀 오자. 또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생체 상형이 되겠어요. 까마귀 오자는 부수가 요즘 불화에 속해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는 이런 것이 상형 문자에서 생체 상형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죠. 다음에는 최근담에 나오는 글이 되겠습니다. 수적 석천.
여기에는 네 개의 널리 알려진 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승거, 목단, 수적, 석천, 수도, 거성, 과숙, 체락 이런 성어가 보이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승거, 목단, 수적, 석천, 학도자, 수가, 역, 색, 수도, 거성, 과숙, 체락, 득도자, 일임천기. 보겠습니다. 승거, 목단, 줄승자죠. 톱거자, 줄톱이 되겠습니다. 실톱, 실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실톱으로 나무 자르기 어렵죠.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수적, 석천, 물방울 적자고 뚫을 천자죠. 물방울이 이 석은 돌을 뚫고 바위를 뚫고,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대돌 뚫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 수적, 석천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뚫을 천, 천착 이런 거죠. 학도자, 도를 배우는 사람. 수가 역, 찾을 색자죠. 수는 모름지기 뭐뭐하야 한다. 가는 더할 가자. 심역자, 힘을 더해서, 힘써서 찾아야 한다.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면 도를,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도, 거성, 물수, 이를도, 개천고, 이룰성. 물이 이르러서 개천이 됩니다. 물이 모이면 개천이 되는 것이죠. 조건이 성숙하면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일이 성숙하면 일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숙, 체락. 오이가 익으면, 익을 숙자죠. 아까 조금 전에 그 밑에 불화가 없으면 누구 숙인데, 익을 숙, 성숙, 미숙 이런 숙자죠. 꼭지 채자. 오이가 익으면 꼭지가 떨어집니다. 어떤 조건이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득도자.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일임천기. 하늘의 기미, 하늘의 뜻, 하늘의 기운이겠죠. 하늘의 기운에 하나같이 맞게 한다.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 도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수도, 거성이나 과숙, 체락은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 하늘의 도,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승거, 목단, 수적, 석천, 수도, 거성, 과숙, 체락이라고 하는 성어가 나왔죠. 물방울 적자는 여러분들 서예 시간에 했는데, 연적이라고, 벼루연자, 물방울 적자, 벼루에다가 물을 따는 용기가 연적이 되지. 연적, 물방울 적자가 되겠습니다. 승거, 목단, 수적, 석천, 학도자, 수가, 역, 색, 수도, 거성, 과숙, 체락, 득도자, 일임천기니라. 다음은 72거가 되겠습니다. 관은 여러 가 나가지만 내용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나가는 건 아닙니다. 과만 자꾸 나가고 있죠. 이 글은 회남자에 나오는 글이래요. 회남자. 덕을 쌓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다. 이런 내용으로 비유된 글이 되겠습니다. 수적, 어취, 물수 쌓을 적, 물이 쌓아지면, 물이 깊어지면 취는 모을 취, 고기가 모여든다. 이런 제목으로 된 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욕치어자 선통수, 욕치조자 선수모, 수적이 어취, 목무이 조집. 풀이해보죠. 욕 뭐뭐 하고자 하다. 치는 이를 치자. 이르고자 하다. 여기서는 고기를 이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고기를 이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물을 통하게 하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고기를 이르게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물을 통하게 하고, 욕치조자, 세조자죠. 새를 이르게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숫자는 나무 숫자인데, 나무 숫자가 심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죠. 심다. 먼저 그 나무를 심는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모여들게 하려고 하려면 먼저 덕을 쌓으면 모여든다.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말입니다. 수적이 어취. 물이 적 쌓이면, 물이 쌓이는 건 물이 깊어지는 거죠. 쌓을 적, 쌓일 적 다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적선지가 필유 여경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두는 경사가 있고, 저 불선지가, 불선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아두는 재앙이 있다. 필유 여앙 이런 글이 있는데, 이 여경은 후손에 미치는 경사입니다. 조상들이 잘해서 후손들이 좀 복을 받는 그것을 여경이라고 하죠. 적선, 선 쌓는 거죠. 그것은 물이 쌓아지는 건데, 여기서 의미상으로는 사람이 덕을 쌓는다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물이 쌓아지면, 물이 깊어지면 몰취, 물고기가 모여든다. 목무이 조집이라. 무자는 무성할 무자죠. 나무가 무성하면 새가 모여든다. 이 무성할 무자는 그 소나무와 잣나무는 가까이 한 것 있죠. 그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다. 이런 성어가 있어요.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하다. 송무백열이라고 하는 성어가 있는데, 가까운 주변에서 잘 되면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송무백열. 가까운 친구, 가까운 주변에서 잘 되면 좋아하는 것을 송무백열이라고 하죠. 이 글은 덕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작품 같은 거, 서예 작품 같은 거 보면은 수적, 어취, 목무, 조집이라고 이렇게 네자씩 쓰는 걸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이런 데서 유래됐구나.
알면 좋죠. 읽어보겠습니다. 욕치어자 선통수, 욕치조자 선수목, 수적이 어취, 목미조집이라. 다음은 논어에 나오는 글이 되겠습니다. 식무구포,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읽어보겠습니다. 자발, 식무구포, 거무구안, 민어사이 신어언,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 호학량이라. 호학의 의미가 뭔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호학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글이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식무구포, 먹음에 구할 구 배부를 포,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며. 배부름을 먹는데 이런 데 의미를 더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죠. 거무구안, 삶의 거함의 이 소리죠. 편안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의미를 또 두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좋은 이런 집에 살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좋은 음식점 가서 먹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민어사이 신어언요. 민첩할 민자죠. 일을 하며 민첩하고, 민첩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성실하다. 일을 하며 성실하고, 말을 하며 삼가할 신, 말을 하며 삼가하며. 일에 있어서는 민첩하고, 말을 할 때는 삼가할 신자죠. 여러 번 나왔죠. 신도 갈 때 나오고. 취유도의 정언이면 도가 있는데 나아가서, 사귀는 사람들이 도가 있는 이런 사람도 사귀는 거다 이런 얘기죠. 나아가서 바르게 한다면, 바를 정자 어조사 언자죠. 도가 있는데 나아갈 바르게 한다면 가위, 원만하고 말할 수 있다.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있을만하다. 야의는 종결이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 식무구포, 배부를 포식하는 포자죠. 거무구안, 민어사이 신어언, 취유도의 정언, 가위 호학냐이니라. 군자는 식무구포, 거무구안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일은 민첩하고 말을 신중히 하고 또 도가 있는 데 나아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이럴만 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